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막점 막후 젊은 피 두 분입니다. 먼저 오창석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바쁜 것 같아요. 뭐 부산도 다녀오시고 그런다면서요. 네, 이제 부산 선거를 앞두고 네. 민심 탕방하러 갔다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네가 뭔데까지 죄송합니다. 네, 부산 시장에서도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네. 관계가 있나요? 네, 도움이 될 거면 서울에 계속 있어라는. 차라리 서울에 있는 게 낫다. 네. 네, 좋습니다. 장혜찬 스타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요즘 가장 바쁜데 좀 미소가 좀 있어요. 아유, 좀 가소롭네요. 저는 네. 공식 초청을 받아서 네. 이 시장 후보 생중계 토론회 진행을 했던 입장으로 네. 바닷가에서 소주 한 잔 먹고 온 사람과 이렇게 동석에 앉아 있는 게 참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장혜찬 평론가는 직접 경선 네, 진행을 했어요. 토론회 그럼요. 진행을 네. 하고 오창석 평론가는 그냥 누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녀왔고. 근데 요새 이 야당의 분위기가 좋아서 네네. 힘이 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도 가족 저녁 식사에서 진행하고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빵빵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막점 막후의 든든한 팩트 체커시죠. 김준일 뉴스톱 대표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 예, 2주 전에 이어서 또 고만고만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출발은 승리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합니다. 박영선. 충만한 김진 에너지까지 모두 다 쓰시기 바랍니다. 단일화의 시한도 합의를 했고 그에 앞서서 여론조사를 하는 날짜까지도 못을 받고 합의를 했고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는 없거든요.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정말 굳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양당 통합. 우리 당과 합당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입당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 누가 돼도 박영선 후보를 이긴다. 야권 단일화가 이번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이긴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최근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누구도 쉽게 양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최근 지지율이 급변하면서 민주당은 좀 급해진 모양새입니다. 서울 민심이 좀 많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야권 쪽인 것 같아요. 예,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15일에 문화일보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발표한 게 있는데요. 월요일에. 여기에는 좀 약간 놀라운데 그 3자 구도. 3자. 네, 3자 구도를 갔을 때 오세훈 35.6, 박영선 33.3, 안철수 25.1. 그래서 3자 구도에서 처음으로 오세훈 후보가 앞섰습니다. 3자에서 오세훈이 1등한다. 예, 지금까지는 3자 구도에서는 무조건 박영선 후보가 다 이겼거든요. 처음으로 앞섰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오세훈 부상, 안철수 답보, 그리고 박영선 하락. 이렇게 좀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이가 그렇다는 거죠. 네. 뭐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선거라는 게 기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 탓인지 야권은 이제 누가 나와도 이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은데. 거기다 우리 장혜선 평론가도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자신이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제 승리 굳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야당 입장에서. 물론 3자 구도에서 일부 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지만 네. 아직까지 그리고 결론까지 3자 구도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한들 승리에 절박한 지금 야권을 보게 되면 이 전국 선거에서 4연패 내지 5연패를 기록하고 있어서요. 6연패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작은 가능성에 모험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 되었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할 수는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가 나오든 오세훈이 나오든 조심스럽게 승기를 점쳐봐도 될 것 같고 뭐 LH 사태 때문도 있겠지만 박영선 후보가 처음에 전략이 부자 몸살리기 전략, 그러니까 뭔가 이슈를 만들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이기는 전략을 택했던 게 지금 국면에서는 상당한 실책이자 국면 전환을 하기 힘든 마이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 가장 잘 알 겁니다. 네.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5일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김대호 후보가 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막연한 정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욕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4월 6일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는 일주일 사이에도 엄청나게 바뀔 수가 있어요. 대호 큰 호랑이 대호 맞죠? 그렇죠. 김대호 후보. 그리고 후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후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투표 공식 선거일 13일 또는 일주일 내에도 선거는 어떻게든 엎치락뒤치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추세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 시간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판세 바뀔 가능성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오창석 평론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야권부터 먼저 보죠. 단일화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원래는 좀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였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앞서기도 하고 가끔 앞서거나 비슷해진 것 같거든요. 오세훈 지지도 이게 경선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한 거죠? 일단 그 흐름을 먼저 좀 보면은 네. 지난 4일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38.4, 안철수 38.3, 0.1% 포인트로 오세훈 후보가 앞섰어요. 오세훈이 역전한 거죠. 역전했어요. 근데 0.1%니까 사실상 동률이다. 오차 범위 내인데. 예.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컨벤션 효과죠. 한마디로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전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여러 명이서 받던 그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오세훈 후보가 혼자 받는 거죠. 거기에서 네. 이제 컨벤션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LH 효과가 있는 거죠. 왜 LH 효과냐면은 LH 이 투기에 관련해서 지금 가장 목소리를 내는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네. 거기에서. 근데 국민의당은 사실은 이제 미니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캠프에 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LH 이거 투기 의혹 밝히려면은 야당한테 힘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약간 이게 이제 오세훈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미묘한 부분인데 이게 그 지난 그 박영선 캠프에서 한참 동안 오세훈 후보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면은 7번을 이제 양쪽에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1번 그리고 오세훈 6번을 박영선 캠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정적 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언론에. 거기에도 또 해명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된다. 더 세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효과가 생기는 근데 이제 거예요. 박영선 캠프 측에서는 사실은 중도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는 안철수보다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 상대할 만하다. 덜 껄끄럽다라는 전략적 판단하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거의 그래서 비슷하거나 오세훈 후보가 역전해버리는 이런 거를 만들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약진하는 모양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럼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국민의힘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보수 야권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연전연패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의 집 자식이라도 구원투수로 데려오자는 이야기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이나 범야권의 이 강성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남의 집 자식이었던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게 생겼으니 지금 우리 집 자식, 남의 집 자식 가릴 때냐. 이 상대를 할 수만 있다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이길 수만 있다면 다 데려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다가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이제 오세훈 후보 좋게 나오고 우리 집 자식도 잘하네. 굳이 우리가 남의 집 자식한테 집안 살림을 맡겨야 되나라는 목소리들이 야권 내부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네요. 거죠. 결정적인 게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 대비 약체로 평가받았던 게 더 이변의 드라마를 쓰는 격이 되면서 어라 이것 봐라 하면서 오세훈을 주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든 또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든 여러 번 지적했지만 오세훈 후보 공백 때문인지 선거 캠페인 초기에는요 굉장히 준비 안 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부인 논란도 그렇죠. 그렇고 그거 사실 문서 버전인데 대통령 VIP 아니냐. 안타까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또 활용해서 이 버추얼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의 미래를 가상현실로 보여주는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근데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이게 캠페인이 진행될수록 이분이 어쨌든 만만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통은 이 야당이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하기 힘듭니다. 유권자 구도상. 그런데 과거에 이 한명숙 전 총리 상대로 신승을 거뒀고 뭐 여러 가지 나름의 이 정치적 커리어가 화려한 분인데 그 감을 회복하는 게 보인다는 게 당내 평가 나오고 있어요. 아 역시나 그래도
큰 물에서 놀아봤던 물고기답구나 하는. 지금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완벽히 자신감을 찾으면서 과거에 이 서울시장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을 때의 여유나 관록을 좀 회복한 이 개인의 어떤 폼을 찾았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충분히 동일선상에서 자웅을 겨룰 만한 그런 지지율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누가 앞선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중도층이 어디 쪽이 소구가 되느냐, 안철수가 더 많이 된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중도라고 사실은 뭉뚱그리기는 이번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LH 이 투기 의혹 자체가 워낙 이렇게 큰 변수가 되다 보니까 너무 큽니다, 이게. 중도를 잡아라라기보다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여권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느냐, 그래서 민심을 달래느냐, 아니면은 야당이 계속 잘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느냐, 그 뭐 중도보다는 차라리 그게 결정적인 이제 승부처가 된 것 같아요. LH라는 좀 막판, 뭐 아직 선거가 남아 있긴 하지만 중대한 이슈가 생김으로써 상당히 지금 상황이 곤란한데, 그냥 민주당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런 질문도 좀 맞나 싶은데 누가 안 편하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 LH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더 상대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건데. 판단했었고 그 전까지 나왔던 양자 대결 결과도 그랬습니다. 지금 LH 건이 터지면서 이게 뒤집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LH 건이 어떤 거냐면 집토끼의 균열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린 적이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코로나 터졌을 작년 2월부터 3월입니다. 그렇죠. 가장 크게 흔들렸고.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 위기였기 때문에 현 정부 탓만 하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4, 5월, 6월로 되면서 이거 말고 또 한 번 흔들렸던 것이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번에 LH입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만 빼면은 LH와 부동산은 집토끼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라는 걸 정부와 여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소거하기 위해서 박영선 후보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얘기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상으로는 단일화가 되느냐, 또 3자로 간다면 여권은 좀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13일에 조사를 했던 게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적합도하고 경쟁력을 다 조사를 하는 게 3개가 있어요. 오세훈 후보 측은 적합도가 더 맞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후보가 좀 더 야권의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거를 지금 계속 진행된 거는 오세훈 후보는 적합도 쪽으로 많이 봤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이 있다. 본선에 둘이 붙었을 때. 그럼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문구 때문이에요. 여론조사 문구. 근데 경쟁력으로 받을게 라고 하고 대신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당 이름은 넣자. 여기에서 지금 절충안을 찾아서 단일화가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게 아니면은 이제 이게 합의를 못하면은 19일 후보 등록 이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복잡한 변수들이 생기는데 그건 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럼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이 문구나 질문, 단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특히나 1%, 2% 초박빙 싸움에서는 결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할 때도 이 똑같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결국 어떤 식으로 했냐면 누가 이 상대방과 경쟁하기에 적합한 후보입니까? 다 넣었어요. 다 넣었네. 근데 이게 어쨌든 경쟁이란 말을 앞에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몽준 후보 측에서 경쟁력으로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적합도로 하자. 사실상 정몽준 후보 쪽에 조금 유리한 룰을 받아준 거죠. 경쟁하기에 적합한. 뭐 그런 식의 어떤 절충안을 내세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안철수와 오세훈의 정치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먼저 양보하고 너네가 원하는 거 다 받아주겠다. 저는 이 선언을 하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때도 아마 노무현 양보했어요. 대통령이 양보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양보했고 오히려 지금 이 국면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쟁은 안철수한테 유리하고 적합은 오세훈한테 유리하고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룰 다 따라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면 백의정군 선대본부장 하겠다. 이 말을 빨리 먼저 하는 후보가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지 않을까. 지금 큰 틀에서 봐야지 여론조사 1% 때문에 문구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물론 실무진이 하고 있지만 서울시장급이 하기에는 좀 요새 유행어가 생겼죠. 좀스러워 보입니다. 좀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 크게 결단하시라는 말을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오히려 조언으로 두 후보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야권에서는 그걸 바랄 것 같아요. 김 기자. 그런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높을까요?
모양새 좋게 단일화되는 모습. 예, 그러니까 단일화가 역대 성공한 사례, 실패를 한 네. 사례, 단일화를 했는데도 패배한 사례를 약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공통점과 이제 어떤 게 변수가 되는지. 단일화를 성공을 했는데도 실패한 사례가 대표적인 게 2012년 대선. 그렇죠. 예, 대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단일화라고 할 수는 없는데 2010년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하고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가 붙었는데 거기에서 유시민 후보가 0.몇 %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네. 그래서 후보가 나왔는데 당시에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가 이제 경기도 이제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진보신당이 얘기했던 거는 서울이나 경기 중에 하나를 진보신당에 줘라라고 하는 거고 그때가 이제 한명숙, 노회찬이 서울에 나오고 경기도에는 유시민, 심상정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조정이 안 됐어요. 제1야당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논리였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심상정 후보가 투표 사흘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나와 있어. 인쇄가 다 됐어. 인쇄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0년에 사표가 몇 표가 나왔냐면 경기도지사에 18만 표가 나왔어요. 엄청 났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 6만 표 나왔습니다. 예. 근데 3배가 나왔어요. 3배나 더 나왔죠. 나는 이 심상정 후보가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사퇴한다라고 했을 때 지지자들이 울면서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는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그게 전에 해야 된다. 19일. 그게 그래서 지금 계속 19일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넘기더라도 지지자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때도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그 표를 가져갔으면은 유시민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일화에는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감동 있는 단일화가 될지는 아까 김준일 대표 말처럼 미지수입니다만 과거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보게 되면 그때도 사실 이명박 정권 끝나고 민주당이나 그 당시에 범야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단일화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 이겨서 한 거예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최종 후보는 한 사람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오세훈 후보 여론조사 오히려 잘 나오는 게 전 단일화 가능성을 더 높였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론조사로 하면 내가 질 수도 있으니까 뭔가 막 다른 룰을 내세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해봐도 내가 깔끔하게 여론조사 하자. 깔끔하게 100% 여론조사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진. 선거는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일화 과정이 아무리 더러워도 선거의 결과가 단일 후보로 내세우고 그것이 성공으로 갈 수가 있다면 그 과정은 사라집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선거 이겼느냐 지느냐 이걸로 나온 거거든요. 채 한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누군가 지더라도 진 것이 아닌 상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일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민주당은 움직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는 근소하게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오세훈 바람이 담긴 거 아닙니까? 바람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논리 없이 그 단일화까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은 좀 기세는 오세훈이기 때문에 훨씬 좋다. 왜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는 자체 발광하는 게 좀 없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지금 자체 발광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박영선 후보가 1등 전략 썼지만 돌이켜보면 박영선 후보만큼 자체 발광하는 정치인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엄청 파괴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자체 발광하는 후보가 1대1로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세훈 대 박영선, 박영선 대 오세훈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자, 지금 야권 얘기만 뭐 한참 했는데 여권 얘기는 뭐 할 게 별로 없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도 뭔가 반등의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눈에 보이는 카드는 딱 눈에 띄는 카드는 없어 보입니다. 딱 하나 있다면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일 텐데요. 그렇죠? 이 단일화가 이 반등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를 해가지고 뭔가 극적인 변화가 선거판에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를테면은 안철수 오세훈 하면은 무조건 필승이다라는 정도의 이게 판이 바뀌는 정도가 있으면 모르는데 김진애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 정도 파괴력이 없거든요. 안타깝지만은 이거는 큰 변수가 아니고 LH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이다. 장현찬 평론가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너무 웃고 있네 옆에서.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선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이 별로 없어서 3년 고생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얼굴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얼굴 보면서 선거 얘기하면서 두 쪽을 보니까 이 선거 지금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쪽 말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많이 위기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위기다, 이거. 네,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 이전에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두 개의 공통 공약까지 뽑아냈습니다. 그 1인 가구를 위한 혼삼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LH가 터지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공약을 띄워서 공약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걸 힘 있는 여권 인사가 서울시장이 또 돼야만 실현해낼 수 있다. 이 얘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여권 인사 자체가 비호감도가 생겨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는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됐고 이 사이에 LH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선거 기간 13일 또는 일주일 동안에도 어떤 것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이라도 LH 거는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여권에서 특히 박영선 후보는 특검 제안하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전수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상황이 역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종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의원 전수조사. 네. 국회의원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은 300명 전수조사. 예전에 이번 정부에서만 전수조사 얘기가 한 4번 나왔어요. 예전에 그 김기식 그 금감원장 그렇죠. 그 외유성 출장했을 때 국회의원 전수조사 그때 얘기 나왔지만 안 됐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 목포 이제 투기 의혹이 있었을 때도 네. 그때도 이해관계 충돌 전수조사 나왔는데 안 됐고요. 그리고 뭐 조국 사태 때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전수조사 하자라고 얘기 나왔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역대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외부에서 이를테면 시민단체가 한 적은 있어요. 한 번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건 없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겠죠. 예,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국면 전향용으로 이렇게 던진 것이고 만에 하나 된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은 여권에 딱히 유리하지 않아요. 이게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나올 겁니다. 네. 뭐 근데 주로 있는 근거지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에요. 그러네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핵심은 이게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근데 서울에는 다 시의원, 무의원, 국회의원 다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한두 건 더 나오면은 이게 딱히 이게 상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리하게 갈 수도 있다. 만에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것은 충분히 불리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근절하겠다는 저는 의지로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3년 이내의 것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3년? 그러니까 신도시 지정부터 발표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3년 정도. 그럼 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0년 총선 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국민의힘 원외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면 민주당에게만 불편하고 국민의힘에게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충분히 불편한 걸 알고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전수조사에서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되새겼다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권에 대한 공격, 결국 LH 관련된 공격으로 여권은 또 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죠. 2010년에 한 차례 제기되었던 오세훈 후보의 그 투기, 친족당 투기 의혹 다시 거론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재직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 투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의혹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또 잘못하면 역풍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역풍까지 불러올 사안인지 모르겠고 유야무야 사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2006년도에 처음으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편입이 됐는데 이 편입된 시기가 노무현 정부였고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시장 출마 선언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은 국민임대주택 예정지, 국가에서 뭘 하겠다는 공공지구로 사실상 확정이 되었던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고 나서였다면 또 뭔가 문제가 있겠지만 하필 그때 또 정부도 진보 정부였던 것이고요. 이게 2009년도에 공문을 보낸 건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이제 보금자리라는 새로운 단어,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면서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공문을 보낸 것뿐이지 이 부지가 편입되고 확정되는데 오세훈 후보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그냥 시간 순서만 놓고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서요. 이게 그렇게 파급력 있는 이슈로 번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2006년 예정부지예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정인데 2009년 8월 서울시, 그러니까 이건 재직 당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내곡동 보금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이 자리를 지정했던 요청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본인이 서울시장 재직하는 당시에 요청했느냐, 요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2개월 뒤에 10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36억 5천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 요청, 그러니까 땅을 지정하고 선긋기한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선거 전에 충분히 소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거짓이 밝혀진다면 책임지시겠느냐?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일단 요거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보궐선거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한 달도 더 안 남았죠. 변수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변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가, 야권 단일화가 유일한 변수라고 보는데, 변수가다. 설령 이게 단일화가 좀 어려워지거나 안 될 가능성이 뭐 1%는 있다고 봐도요. 실무진 사이에서는 지금 막 고성에 오간다는 보도가 나와요. 네. 하지만 그 보도 나오자마자 안철수, 오세훈 직접 통화했다고 하거든요. 두 후보가 이번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단일화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도 사실 큰 무리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유일한 변수인데 극복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네요. 오창 평론가, 이거 안 되길 바라죠, 사실. 안 되길 바란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고 나왔으니까 그 소신을 끝까지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겠다는 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보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다 완주하라.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매년 4월 변수라고 하면 미세먼지 정도가 있었어요. 진짜로 미세먼지가 있었고, 작년 4월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선 전에 있었을 거라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미세먼지 다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변수였다고 했는데, 결국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를 얘기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수인 단일화, 상수인 LH, 변수인 미세먼지까지 정부 여당에 다 불리한 이슈밖에 없습니다. 다 안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박영선 후보가 본인 스스로 자체 발광하고 정책과 공약, 내가 조금 더 서울시를 잘 바꿀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얘기하는 것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변수가 없다. 저는 약간만 다른 얘기 하자면은, 단일화가 선거의 유일한 변수인 게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그렇죠. 정책이나 이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맨날 선거만 정책이 뭐 올림픽 유치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뭐 전혀 엉뚱한 얘기지만 차라리 결선 투표제를 가자. 차라리. 그래서 모두가 다 정책 선거하고 그러면서 1, 2위가 해가지고 합종연행하고 마지막에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은 더 들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거 언제까지 맨날 단일화 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여야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셀 때는 또 야당이 단일화가 되는 거고, 야당이 셀 때는 여권의 단일화, 이런 얘기가 계속 됐기 때문에 그 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 부산 보궐선거 판세를 짚어봤는데, 이 선거라는 게 생물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전개될지 뭐 저희는 또 막전 막후에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는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OBS